벌써 6월이야? 무심코 달력을 넘기던 손이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분명 엊그제 떡국 한 그릇 비우며 새해를 맞은 것 같은데 봄이 왔던가 싶은데 어느새 창밖은 한여름의 초입입니다. 한 해의 절반이 어디로 새어나갔는지조차 모르게 통째로 사라져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더 섬뜩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 겨울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더더욱 가물가물합니다. 분명히 살아내긴 했는데 머릿속에 남은 장면이 거의 없습니다. 마치 누군가 내 1년을 통째로 드러내 빈 서랍 하나만 덜렁 남겨둔 것처럼 말이지요. 어린 시절 그 여름방학 한 달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고 아득했는데 지금의 1년은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잡으려 할수록 더 빠르게 사라집니다. 생각해보면 어린 날의 하루는 어찌 그리 길었던지요. 학교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리던 그 오후의 1시간은 영원처럼 더뎠고 소풍 가기 전날 밤은 설렘에 잠 못 이루며 아침이 오기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던지요. 방학은 또 어떻습니까? 시작될 때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아득하던 그 시간이 통째로 한 세계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월요일인가 싶으면 어느새 금요일이고 한 달은 달력 한 장 넘기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이를 먹으니 세월이 쏜살 같다. 어른들이 늘 하시던 그 말씀이 이제는 내 입에서 한숨처럼 새어나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저 나이 탓이려니 하고 무심히 넘기셨던 이 느낌. 이것이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뇌가 조용히 보내고 있는 하나의 신호라면 어떨까요? 시간이 빨라진다는 그 감각은 어쩌면 당신의 뇌가 새로운 하루하루를 더 이상 또렷하게 저장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그 소중한 시간이 뇌 속에서 조용히 빨리 감기로 흘러가고 있다는 뜻이지요. 여기 쉽게 믿기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미 19세기 무렵 프랑스의 한 철학자가 처음 제기했고 오늘날의 여러 심리학자들이 다시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한 분석에 따르면 우리가 한평생 마음으로 체감하는 시간의 절반은 놀랍게도 20살 무렵에 이미 거의 다 지나가 버린다고 이야기됩니다. 설령 80해를 산다 해도 마음이 느끼는 시간의 절반은 청춘의 끝자락에서 이미 끝나 있다는 것이죠. 남은 60해는 시계로 재는 길이로는 분명 3배나 되지만 마음으로 체감하기에는 절반에 불과한 셈입니다. 물론 이 분석이 자로 잰 듯 정확한 법칙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상에서 절절히 느끼는 그 감각과 이토록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점만큼은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일이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 도무지 풀리지 않는 깊은 모순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여기 똑같이 70을 넘긴 두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한 분은 지난 10년이 그저 눈 깜짝할 새였다며 허망해 하십니다. 아침에 눈을 떠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 잠이 들고 그렇게 똑같은 하루가 무한히 복사되는 사이에 어느덧 10년이 흘러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한 분은 지난 1년이 마치 10년처럼 길고 깊고 풍성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나이 거의 같은 뇌의 구조를 가지고 계신데 어째서 누군가는 시간을 속절없이 잃어버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같은 시간을 몇 배로 늘려가며 살아가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은 그렇게 손가락 사이로 사라져버린 시간의 정체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빨리 감기로만 흘러가던 당신의 시간을 다시 천천히 늘려가는 방법까지 함께 알게 되실 겁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작은 실험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 보십시오. 지난 1년 동안 당신의 가슴을 뛰게 했던 사건 3가지, 또렷하게 떠오르는 장면 3가지를 말입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떠신가요? 의외로 쉽지 않으실 겁니다. 한참을 더듬어도 손에 잡히는 것이 몇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당신이 20살 무렵 그 시절의 또렷한 기억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도리어 너무 많아서
고르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처음 부모 곁을 떠나 낯선 도시에 발을 디디던 날, 가슴 뛰게 하던 누군가의 얼굴, 밤새 친구와 나누던 이야기, 처음으로 받아든 월급 봉투의 두께, 수십 년 전의 일인데도 마치 어제 일처럼 색깔과 냄새와 온도까지 생생합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지요. 더 오래된 기억은 이토록 또렷한데 바로 지난 1년은 어째서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한 걸까요? 직장에 다니던 시절의 첫 출근날,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하던 날, 아이가 태어나 처음 품에 안기던 그 순간은 수십 년이 지나도 손에 잡힐 듯 생생한데, 정작 가장 최근의 1년에는 떠오르는 거라곤 그저 비슷비슷한 하루들 뿐입니다. 똑같은 출근길, 똑같은 저녁상, 똑같은 텔레비전 채널. 분명 365날을 꼬박 살아냈는데 머릿속 앨범에는 사진이 몇 장 붙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시간이 빨라지는 첫 번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시계로 잰다고 믿지만 사실 우리의 뇌는 시간을 기억의 양으로 잽니다. 다시 말해, 어떤 시기에 또렷한 기억이 많이 쌓여 있으면 그 기간은 길었다고 느끼고, 기억이 텅 비어 있으면 짧았다고 느끼는 것이죠. 같은 1년이라도 사진이 빼곡히 들어찬 앨범은 두툼하게 느껴지고 몇 장 없는 앨범은 얄팍하게 느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것을 흔히 기억의 밀도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원리를 평생에 걸쳐 깊이 들여다본 인물이 바로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입니다. 그는 이미 백수십 년 전 자신의 저서에서 이런 취지의 통찰을 남겼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것이 처음이라 하루하루가 새롭고 낯선 경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첫 등교, 첫 친구, 첫사랑, 첫 직장, 첫 이별. 이 처음들이 뇌에 또렷한 도장을 쾅쾅 찍어줍니다. 그래서 젊은 날의 1년은 돌아보면 두툼한 사진첩처럼 길고 풍성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제임스는 세월이 흐를수록 하루하루가 또 한 해 한 해가 점점 더 밋밋하게 가라앉으며 빠르게 미끄러져 간다는 점을 일찍이 날카롭게 꿰뚫어 본 셈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어지간한 일은 이미 다 겪어보았습니다. 새로울 것이 별로 없습니다. 매일이 어제의 복사판처럼 흘러갑니다. 아침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길로 나서고 늘 만나던 사람을 만나 익숙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니 뇌는 굳이 새로운 사진을 찍어둘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사진이 없으니 나중에 돌아볼 장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뭐 했더라 하고 뒤를 돌아보면 앨범이 텅 비어 있는 겁니다. 비어 있으니 짧게 느껴집니다. 짧게 느껴지니 시간이 쏜살 같았다고 한탄하게 되는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이 느낌이 실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여행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 가보는 낯선 도시에서의 사흘은 그 안에 있을 때는 길고 충만하게 느껴집니다. 볼 것도 많고 길을 헤맬 일도 많고 매 순간이 긴장과 발견의 연속이니까요. 낯선 골목, 처음 맛보는 음식, 알아듣지 못하는 말소리. 뇌는 이 모든 것을 일일이 새롭게 받아들이느라 분주합니다. 그래서 여행에서 돌아오면 고작 사흘을 다녀왔을 뿐인데도 마치 일주일은 머문 것처럼 길고 풍성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의 사흘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 있을 때는 지루하리만치 길게 느껴질지 몰라도 막상 한 달이 지나 돌아보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뭐 했지? 하고 물으면 도무지 떠오르지 않습니다. 바로 이 대목이 핵심입니다. 새로움은 그 순간을 길게 늘리고 또 기억 속에서도 길게 남깁니다. 반대로 익숙함은 그 순간은 지루하게 늘어질지언정 기억 속에서는 흔적도 없이 짧게 압축해버립니다. 시간을 다루는 두뇌의 이묘한 셈법을 영국의 과학 저술가 클라우디아 해먼드 같은 이들은 시간의 뒤틀림이라는 표현으로 흥미롭게 풀어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보태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기를 길었다고 느끼는 데는 그 안에 담긴 감정의 깊이도 큰 몫을 합니다. 가슴 졸이던 일, 크게 웃었던 일, 밤새 뒤척이게 만든 일.
이렇게 마음이 크게 출렁였던 사건은 뇌에 더 진하게 새겨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웬만한 일에는 마음이 잘 출렁이지 않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다 그런 거지 하며 담담히 넘기는 일이 늘어납니다. 이 담담함은 분명 살아온 세월이 준 지혜이자 평온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하루를 더욱 밋밋하게, 더욱 흐릿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도대체 우리의 뇌는 왜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기억을 찍어두기를 점점 게을리하는 걸까요? 왜 익숙한 것들을 그토록 무심하게 빨리 감기로 넘겨버리는 걸까요? 단지 경험이 쌓여서 그뿐일까요? 아닙니다. 그 뒤에는 우리 뇌 깊숙한 곳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두 가지 생물학적인 변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대목에서 앞서 말씀드린 두 노인의 모순이 비로소 풀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우리 뇌 속에 있는 설렘의 신호물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뇌에는 무언가 새롭고 놀라운 것을 만났을 때 반짝하고 솟아오르는 일종의 신호물질이 있습니다. 흔히 도파민이라 불리는 이 물질은 쉽게 말해 뇌가 켜는 설렘의 스위치와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처음 바다를 보았을 때, 청년이 첫사랑 앞에 섰을 때 이 스위치는 환하게 켜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뇌는 그 순간을 아주 또렷하고 진하게 기록해둡니다. 첫 키스의 순간, 처사이를 안던 순간이. 수십 년이 지나도 빛바래지 않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셈이지요. 그런데 여러 신경과학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짚어온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설렘의 신호 물질은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그 양과 반응이 서서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감소의 폭은 개인마다 큰 차이가 있어 하나의 수치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청년기 이후 완만하게 낮아진다는 점은 여러 연구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관찰되어 왔다고 이야기됩니다. 흥미롭게도 이 물질은 우리 뇌 안의 체감 시계가 얼마나 빠르게 가는지에도 깊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신호가 충분할 때 우리의 속도감이 있는 시계는 또렷하게 째깍거리지만 이 신호가 줄어들면 시계의 바늘도 흐릿하게 미끄러진다는 것이죠.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젊은 시절의 뇌는 사소한 일에도 새롭다 하며 셔터를 쉴 새 없이 눌러대는 부지런한 사진사였습니다. 길가의 꽃 한 송이에도, 우연히 들은 노래 한 소절에도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나이 든 뇌는 어차피 다 비슷한 풍경인데 뭐하며 카메라를 자꾸 내려놓는 시큰둥한 사진사가 되어갑니다. 셔터를 누르는 횟수가 줄어드니 남는 사진도 줄어듭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년은 점점 더 얇은 앨범이 되어가는 것이죠. 시간 지각을 오래 연구해온 미국의 뇌과학자 데이비드 이글먼은 바로 이 뇌와 시간의 관계를 흥미로운 실험으로 파고든 인물입니다. 그가 던진 핵심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위기의 순간에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질까? 자동차 사고가 나기 직전에 그 찰나, 혹은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그 짧은 순간이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길게 늘어나 본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글먼은 이런 현상을 두고 위기의 순간에 뇌가 정보를 평소보다 훨씬 빽빽하게, 촘촘하게 기록하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보면 그 시간이 길게 늘어난 것처럼 느껴진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즉, 기록이 빽빽할수록 시간은 길어지고 기록이 듬성듬성할수록 시간은 짧아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밋밋한 일상이 그토록 빠르게 사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어쩌면 더 결정적입니다. 바로 우리 뇌가 가진 자동 예측이라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오늘날 뇌과학에서 점점 더 무게 있게 다뤄지는 한 관점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사실 눈앞의 세상을 매번 처음부터 꼼꼼히 받아들이는 기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뇌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짐작해두고 실제 현실이 그 짐작과 어긋나지 않으면 굳이 새로 처리하지 않고 슬쩍 넘겨버리는 대단히 효율적인, 그러나 어찌 보면 게으른 기관이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이것은 살아남기 위한 뇌의 영리한 전략입니다.
매일 똑같은 출근길의 모든 간판과 가로수와 신호등을 일일이 새롭게 인식하려 한다면 뇌는 금방 지쳐버릴 테니까요. 한정된 힘을 아끼기 위해 뇌는 익숙해진 것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압축해버립니다. 아, 이건 늘 보던 그거 하고 한 묶음으로 처리하고는 의식의 무대 뒤편으로 휙 치워버리는 겁니다. 운전에 익숙한 분이라면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집에서 회사까지 운전을 해서 도착했는데 정작 오는 길에 무엇을 보고 어떻게 왔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 그 묘한 경험 말입니다. 몸은 분명 운전을 했는데 뇌는 그 시간을 통째로 압축해버린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압축되어 무대 뒤로 사라진 시간은 기억에도 거의 남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기계장치가 모였습니다. 새로운 것에 설레는 힘은 줄어들고 익숙한 것은 자동으로 압축해버리는 습관은 점점 강해집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 우리의 하루는 거의 통째로 빨리 감기에 걸립니다. 똑같은 길, 똑같은 식사, 똑같은 대화. 뇌는 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거라며 압축해버리고 설렘의 셔터도 눌러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한 달이, 1년이 흔적도 없이 미끄러져 사라지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라진다는 그 보편적인 한탄의 정체가 바로 이 두 장치의 합작품이었던 셈입니다. 이제 앞에서 던졌던 그 모순이 풀립니다. 같은 나이, 같은 뇌 구조를 가진 두 노인을 기억하시는지요? 한 분은 10년을 눈 깜짝할 새에 잃어버렸고 다른 한 분은 1년을 10년처럼 늘려 사셨습니다. 그 차이는 결코 타고난 뇌의 성능에 있지 않았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한 분은 매일을 늘 보던 그것으로 압축하며 사셨고 다른 한 분은 매일 속에서 끊임없이 처음 보는 무언가를 찾아내며 사셨다는 데 있습니다. 한 분의 뇌는 카메라를 내려놓았고 다른 한 분의 뇌는 부지런히 셔터를 눌렀습니다. 시간을 잃은 것이 아니라 시간을 기록하는 방식이 달랐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사실 속에 우리 모두를 위한 깊은 희망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부디 오늘 이 한마디만은 마음에 깊이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시간이 빨라진 것은 당신의 삶이 텅 비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게을러서도 무언가를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뇌가 익숙해진 하루하루를 빨리 감기로 처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결함이 아니라 수십 년을 부지런히 살아낸 뇌가 효율을 위해 택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습관입니다. 그러니 내가 헛살았나 하고 자책하실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뇌는 살아남기 위해 제 할 일을 충실히 해왔을 뿐이지요. 그리고 더없이 다행스러운 소식은 이것입니다. 빨리 감기에 걸린 시간은 다시 천천히 늘릴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뇌가 압축하지 못하도록 메일 속에 작은 처음을 끼워 넣어주는 것이죠. 시큰둥하게 내려놓은 카메라를 다시 손에 쥐어주고 셔터를 누르게 만드는 겁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늘 다니던 길 대신 한 골목 돌아가는 새로운 길로 걸어보십시오. 평생 안 가보던 동네 도서관에 한번 들어가 앉아보십시오. 한 번도 만들어 본 적 없는 음식에 도전해보시고 젊은 시절 접어두었던 악기를 다시 꺼내보십시오. 안 읽던 분야의 책을 펼쳐보시고 오래 연락 끊겼던 옛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보십시오. 평소 안 만나던 사람을 만나고 안 해보던 일을 시도하고 안 가보던 곳에 발을 들이는 것. 이런 작고 사소한 처음들이 시큰둥하게 카메라를 내려놓았던 뇌의 사진사를 다시 깨워 일으킵니다. 그 순간 흐릿하게 미끄러지던 하루가 다시 또렷한 한 장의 사진으로 박혀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배움과 낯선 경험을 멈추지 않는 분들의 뇌가 더 생생하고 탄력 있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뇌는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평생토록 변화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능력을 품고 있으니까요. 이른이 되든 여든이 되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힐 때 뇌는 여전히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시간을 늘리는 일과 뇌를 젊게 지키는 일은 사실은 같은 길 위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새로운 자극을 찾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시간을 늘리는 동시에
뇌를 지키는 두 가지 선물을 한꺼번에 안겨주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마음 깊이 새겨둘 지혜가 더 있습니다. 새로움이란 꼭 멀리 떠나거나 큰 돈을 들여야만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가장 강력한 새로움은 익숙한 것을 처음처럼 다시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에서 옵니다. 매일 마주하는 가족의 얼굴을 오늘 처음 본 것처럼 가만히 들여다보는 일. 수십 년을 함께한 배우자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을 오늘따라 찬찬히 들여다보는 일. 늘 마시던 아침 차 한 잔의 향을 처음인 듯 음미하는 일. 창밖에 익숙한 나무가 어제와 미묘하게 달라진 것을 알아채는 일. 이렇게 익숙함 속에서 새로움을 길어올리는 사람에게 시간은 결코 빨리 감기로 흐르지 않습니다. 같은 1년을 10년처럼 풍성하게 살아내던 그 노인이 바로 이런 분이었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토록 시간이 빨리 간다고 한탄하는 것은 어쩌면 그만큼 이 삶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인지도 모릅니다. 아쉽지 않은 시간이라면 빨리 간다고 안타까워할 까닭도 없을 테니까요. 그러니 그 안타까움을 이제는 한탄이 아니라 다짐으로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남은 시간을 더 또렷하게, 더 진하게 살아내겠다는 다짐으로 말입니다. 오늘 하루가 또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려 하거든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시간이 빠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을 너무 익숙하게 흘려보냈을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일은 아주 작은 처음 하나를 그 하루 속에 살며시 끼워 넣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셔터 소리 하나가 사라져가던 당신의 시간을 다시 붙잡아 줄 것입니다.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시간을 빨리 감기로 흘려보낼 것인지 한 장 한 장 또렷한 사진으로 채워갈 것인지 그 선택은 다른 누구도 아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부디 오늘 하루도 또렷한 한 장의 사진으로 남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